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수업을 진행했죠. 이제 이번 시간 보면은 자, 관전료와 조사 시간. 자, 촬영 조건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관전료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이 두 개의 합이 뭐죠?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개의 곱은 관전류량이죠. 관전류량이 결정하는 내용은 뭐죠? X선의 설량이에요. X선의 양. 발생되는 X선의 양. 그래서 관전류와 조사 시간의 설정은 자, 관전류의 설정. X선관의 사용 전격 내에서 관전압과 조사 시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자, 관전류를 결정할 때는 여기서 봤듯이 관전압, 그 다음 조사 시간, 이것들과 함께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격 내에서, 사용 전격 내에서 이 얘기는 뭐죠? 사용 전격 내에서 이 얘기는 자, 액성관이 무리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설정을 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위별로 가장 적합한 관전압을 설정한 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두꺼운 부위하고 얇은 부위, 그리고 뭐 뼈 위주의 그 인체 부위를 촬영할 때는 아니면 티슈 위주의 인체 부위를 촬영할 때 이제 에 따라서 이제 관전압 설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관전압을 우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최장 시간 내에 액성관 전격 곡선에 의해 적절한 관전류를 선택한다. 자, 앞장에서 보면 이제 관전압에 따라서 이런 커브들이 있었죠. 이렇게 관전압에 따라서 이런 커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세로축이 이제 관전압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관전류하고 이제 관전압에 따른 그래프가 새로 그려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커브들을 보면은 앞장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곡선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잘 눈여겨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프 보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가로축이 뭐냐 세로축이 뭐냐만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면은 이 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관계 내에서 지금 액선관의 경우에는 전격 내에서 동작시킨다 이 얘기는 액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조건 내에서 동작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에서는 자 관전류하고 관전압인데 여기 사실 그래프를 좀 바보같이 그려놓은 그래프라서 좀 그런데 자 X가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X가 입력이고 이쪽에 가로축이 입력이고 세로축이 출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자 관전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렇죠. 관전압을 선택을 하고 관전압을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 관전압을 100kV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관전류는 얼마 이내야 되느냐. 자 여기는 과부하 영역. 이 말은 이거는 액상관 입장에서 보면은 요 X상관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영역이에요. 여기 이 아래 영역은 X상관이 사용 가능한 영역. 0, 0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을 설정할 때 제일 연한 게 이 색깔이니까 조건을 설정할 때 보면은 이 영역 내에서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관전압을 여기 100kV 설정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관전류는 안전한 영역에서 사용해야죠. 사용할 수 있는 관전류 영역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관전류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관전류량이에요. 그럼 관전류량은 관전류 곱하기 조사시간이죠. 그러면은 자, 피사체 부위에 따라서 자, 조사시간이 부위에 따라서 촬영 부위에 따라서 조사시간이 제한받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제한받은 이 조사시간 내에서 적절한 관전류를 선택을 하는데, 이 관전류를 선택할 때도 자, 요 영역 내에서만 이용을 하란 얘기예요. 여길 넘어간다, 예를 들어 여길 넘어간다 이러면은 액성관에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액성관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의 평균 심박동수가 심장이 분당 몇 번 뛰느냐 이건데, 분당 예를 들어 72회다 그러면은 심장이 뛸 때 7에서 10mm 정도의 움직임을 갖는다 그러면은 약 1cm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1초에는 자, 이 분당 72니까 그쵸? 그 뭐지? 그러면은 분당 72에 뛰는데 한 번 뛸 때 이제 7에서 10mm죠. 이때 1초에는 얼만큼 움직이느냐, 1초에는 얼만큼 움직이느냐. 그래서 1초에는 약 24mm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육안으로 불선해도를 느끼는 정도는 자,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마구 움직일 때 길게 찍으면 어때요? 영화에서 보면 플래시맨 같이 이렇게 심장이 쭉 번져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선해도를 느끼는 정도는 약 0.2mm이니까 약 0.2mm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0.2mm 이 움직임이 0.2mm보다 작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액선 조사 시간은 약 120분의 1초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0분의 1초 이하. 그래서 그 뭐지, 120분의 1초면은 약 8ms 정도가 되겠죠. 8ms 8.25 정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조직 부위, 가슴, 예를 들어 이제 체스트 사진 쪽을 찍을 때는 조사 시간을 짧게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심장, 가슴 부위는 가슴에 폐가 있는 부분은 이제 조직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슴 쪽이 두껍지만은 액선 입장에서 보면은 투과해야 될 조직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폐 쪽은. 근데 이제 복부 쪽, 이쪽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조직들이 굉장히 장기하고 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럼 조사 시간을 이렇게 줄이면은 어때요? 우리가 관전류량, 적절한 관전류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간이 짧을 경우에 8ms 정도 되는데, 조사 시간이 짧을 때는 이 관전류를 증가시켜야 돼요. 이때 관전류를 증가시킬 때 액성관이 무리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이 영역 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20ms로 했을 때
뭐 여기 한 50 mA 정도 설정을 했다. 조사 시간은 20ms로 했을 때 50mA 정도 설정을 했다. 그럼 조사 시간은 10ms로 조사 시간은 10ms로 하면은 관전류는 한 100 정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커브 자체가 특정한 액성관의 특성일 뿐이지, 전격일 뿐이지, 모든 액성관이 이런 건 아니고, 그 액성관마다 자기가 동작 가능한 영역이 다 제조사에서부터 제공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자, 상용 X선 촬영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진 않고, 그 시스템 자체에서 그 제한 값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값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은 더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는 이제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관전료하고 조사 시간은 이렇게 촬영하는 피사체의 부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설정된 조사 시간을 바탕으로 관전류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관전압,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면 관전압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죠? 관전압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 관전류 전격도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관전류 전격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이 지난번 수업까지 이제 보니까는 잡음이 심해서 좀 수업을 듣기가 좀 불편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이제 학교 LMS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그 의견이나 질문 이런 거 쓰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다 적어요. 학교에다 쓰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다음은 이제 관전류량의 변화에 따라, 자, 관전류량을 바꿨을 때란 얘기예요. 필름 농도의 설정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관전류와 조사 시간은, 자, 이거는 관전류량이죠. 필름 농도의 비례관계를 형성한다. 관전류량에 따라서 필름의 농도가 바뀐다, 이 얘기죠. 자, 자, 관전류량을 3분의 1 또는 농도 30% 변화 시 눈으로 식별 가능한 농도 변화가, 이 뒤에 생략된 게 식별 가능한 농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양쪽이 이렇게 이제 부모 분자로 되어 있으면 서로 곱하는 거죠. 서로 곱하는 거. 양쪽 서로 곱하면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의 관전류 곱하기 원래의 조사 시간, 결국은 원래의 관전류량은, 이건 뭐 다르게 쓰면은 자, 이 식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죠. 매스 오리지널 매스 뉴, 이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지? 관절류하고 조사 시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개를 서로 조절하면 동일한 농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 촬영거리는 자, 촬영거리에 따라서 거리 역자승 법칙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촬영거리가 멀어지면은 같은 농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관전류량을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 1m 거리에서 예를 들어 1m 거리에서 10메스 10메스 관절류량을 조사했을 때 농도가 적절했다. 이때 2m로 늘렸을 때 적절한 농도, 앞서 봤던 그 적절한 농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관절류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거리가 지금 2배가 됐죠.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관절류량은 거리 역자승 법칙이 있으니까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2배니까 2에 거리가 2배니까 제곱 곱하기 10메스 하면 이건 40메스의 관절류량을 설정을 하면 거리가 2m가 돼도 농도는 앞서 이제 1m일 때의 농도에 부합하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농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1m일) 때 이제 거리를 2m로 늘리면은 관절류량을 이렇게 4배 증가시켜야 된다. 단 목적이 동일한 농도의 영상을 얻고자 할 때 그게 이제 거리 역자승 법칙에서 새로운 농도, 원래의 농도 이게 같게 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이게 같게 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의 농도가 1이고 원래의 농도가 1이고 새로운 농도도 1이다. 근데 원래의 거리보다 새로운 거리가 이 경우에는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그런데 자 그냥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매스가 고정일 때 예를 들어 거리를 1m에서 1m에서 2m로 늘렸다. 예를 들어 거리를 2m로 늘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1m에서 2m로 늘렸으니까 자 우측에 이 값이 뭐가 되죠? 이 값이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오른쪽 값이 이쪽 값이 4가 돼요. 4. 그러면 원래의 농도에 비해서 새로운 농도는 어떻게 돼야 이 값이 4가 되죠? 새로운 농도는 4분의 1 곱하기 원래의 농도. 이러면 이 왼쪽이 4가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농도가 4분의 원래의 농도의 4분의 1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승 법칙. 이것도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그 기술되어 있는 건데 관절류량과 촬영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 여기도 똑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래가 1m다. 원래가 1m다.
새로운 거리가 2m다. 자,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자, 새로운 관전류량은 원래의 관전류량에 비해서 어때요? 얘도 똑같이 이 관계를 갖도록 만들면 어때요? 자, 새로운 관전류량은 4 곱하기 원래의 관전류량. 이러면 왼쪽이 4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농도의 영상. 동일한 농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거리를 2배로 했을 때 관전류량은 4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조사 시간과 촬영 거리와 농도 관계. 자, 조사 시간. 자, 위에 얘기랑 똑같아요. 조사 시간은 관전류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리를 2m로 했을 때 원래가 1m일 때, 자,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이죠. 그러면 조사 시간이 이게 4 곱하기 원래 조사 시간. 이러면 4분의 1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관전류를 고정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동일한 농도의 영상을 얻고 싶을 때, 그러면 조사 시간을 이렇게 4배 늘리면 된다. 거리를 2배 늘리면 조사 시간을 4배로 늘리면 된다. 이 얘기는 뭐죠? 관전류량을 4배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사 조건과 촬영 거리. 자, 거리가 변화했을 때 농도 유지를 위한 매스 변화량은, 이게 전부 다 지금 거리랑 관계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FFT 제곱분의 원래의 FFT. 새로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그냥 쉽게 알아요. 이렇게 새로운 거리 2m, 원래 1m. 자, 이렇게 되면 얘는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자, 농도 유지. 여기서 전제 조건이 농도 유지. 거리를 2배로 했을 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전류량을 어때요? 관전류량을 4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배로. X부분이 4가 되면 돼. X부분이 4가 되면 얘랑 동일해지죠? 여기서 이제 매스 변화량에서 이제 매스 변화량이 4가 되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 역자성 법칙이 매우 단순하지만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되어 있고, 사실 실무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부득이하게 거리를 좀 바꿔서 촬영을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럴 때는 뭐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게 1.2배 정도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관전류량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늘려야 될까?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관전류량은 1.2배 멀어졌으니까 1.2에 제곱하면 어때요? 1.44. 그래서 관전류량은 1.44배 정도 늘려서 영상을 획득하면은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적절한 영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